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부동산 권리 관계에 있어서 자주 발생이 되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남의 땅을 20년의 점유가 만드는 새로운 법정의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남의 땅에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의 일부가 포함이 돼서 공연,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법적인 절차로 의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점유취득 시효죠. 근데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은 인정이 아니할 때도 있고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외로 인정이 불가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내 땅을 만들고 싶어서 20년 동안 내가 공연 평온하게 잘 유지를 했어. 그래서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하고 싶어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는데 패소하게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20년 동안의 사용료에 대한 오히려 역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명확히 알고 내가 점유치드시효를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아무 액션 없이 토지를 사용할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자, 점유취득시효 완벽 가이드 민법 제245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1항에 의거한 소유권 취득의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점유취득 시효란 무엇인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내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온과 공연하게. 그 다음에 20년 intent 의지 registration 등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너십이 된다. 이제 그런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항에 보면 법적 근거와 정의는 민법 제245조 1항에 대한민국 민법은 부동산 소유권의 공백을 방지하고 사실상 상태를 법률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시효취득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원을 충실히 반영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권리 위에 내 땅을 방치한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기라는 권리 위에 수십 년간 방치하고 있으면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의 목적은 거래 안정과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 점유 상태를 존중하여 입증의 곤란을 구체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 이게 바로 점유취득 시효의 법적 근거와 정의가 되겠습니다. 시효취득의 3대 핵심 조건이 있어요. 20년의 계속 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20년이 넘어갔는데 22년 차에 내가 자주점유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상에 등기를 하지 아니않고 그냥 20년만 넘겼다고 안심하고 22년 차에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그거는 새로운 2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0년에 대한 본인이 명확한 기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점유 개시 시점부터 중단 없이
20년 동안 유효하게 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자주 점유.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점유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자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점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한 점유. 폭력이나 은밀한 거래가 아닌 공개적인 그리고 정당한 방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온한 거는 공개적이고 정당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주라는 거는 내가 주인, 내가 소유자처럼 점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시효 취득의 3대 핵심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점유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땅이라고 해서 내가 남의 땅이라고 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것처럼 그 위에 어떤 컨테이너가 들어선다든지 나의 컨테이너가 내가 설치한 아니면 나의 건물 일부 침범해서 20년 동안 공연 평온하게 사용되어 있다든지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주점유의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가 점유취득시효의 판결의 판단 기준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점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상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남의 땅임을 확실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가 부정된다고 돼 있어요. 남의 땅을 확실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적이 불분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질 때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다 건물 짓다 보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25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25년 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측량이라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땅이 내 땅이다 생각하고 건물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진 토지가 남의 땅을 먹고 있으면 그 남의 땅 주인이 20년 동안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거죠. 이러면 남의 땅을 확실히 알면서도 무단점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알고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모르고 나 몰랐어. 근데 현 시점에서 보니까 매매하려고 보니까 아니면 그냥 현 시점에서 20년이 넘었다 보니까 이게 남의 땅을 내가 침범했었네. 이러면 자주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법률적 대응에 응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 판단은 본인이 의뢰하는 법률사무소나 담당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또 펜 표시한 거 지우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주점유에 의해서 20년 동안 공연 평온하게 점유취득시효를 했을 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등기 완료 행정 절차는 바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넣는 겁니다. 소송 중 소유자가 땅을 매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필수 조치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20년 넘었어. 근데 이걸 내 땅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내 땅으로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받고
땅을 주기 싫어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소송 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 남의 소유가 돼버리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20년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놓는 겁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으면 함부로 매도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 꼭 이게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문을 확보해야 된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니까 땅 주인이죠. 상대방 땅 주인 상대로 판결문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넣은 이 판결문을 확보를 하고 승소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등기가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야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야 고스란히 내 땅으로 안전하게 매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냥 매도를 했을 때 그 남의 땅에 내가 소유하고 남의 땅에 침범한 나의 주택이나 어떤 물건이 내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등기가 완료돼야 법률적으로 확정이 돼야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매매를 하고 싶어. 등기 완료 후 매도와 등기 전 매도가 있겠죠. 자, 점유취득시효를 통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소송 판결 승소를 받아서 세금 납부와 등기소에 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 부동산 거래와 동일한 매도 방식을 갖게 되죠. 내 땅이 됐으니까. 즉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겠죠. 점유의 승계도 해당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등기 절차를 못했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송 절차도 길고 내가 땅을 파는 시점에 인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전까지 잘 모르고 있다가 설사 알아도 그냥 뭐 주인이 별말 없으니까 그냥 쓰지. 이러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땅을 팔 때쯤 매도할 때 이게 불리하다는 상황을 알고 등기 전 매도를 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부족해요. 이렇게 딱 구분돼서 설명되어 있는 게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도표로 설명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편하게 이렇게 작성을 좀 해봤어요. 자, 등기 전에는 점유권과 등기 청구권이 보유가 돼서 권리 상태가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평온하게 취득을 했으면 점유취득 시효의 등기 청구권이 보유가 되는 거죠. 등기가 완료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점유권, 20년 동안 점유한 점유권, 등기 청구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채권 양도 방식이 되는 거죠. 채권. 등기 청구권이 양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공연 평온하게 소유를 했으면 그 권리만 양도되는 거지 등기된 나의 물건이 양도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등기 청구권은 양도가 된다. 자, 매수인의 지위. 땅을 사는 사람의 지위는 전 점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 점유자의 기간 20년을 합산해서 주장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권리인계 및 매도 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할 때, 등기 전 매도할 때는 전 소유주, 매도자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말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언급했던 부분. 남의 땅임을 펜으로 다시 할게요. 이렇게. 당신이 남의 땅임을 확실히 알면서 무단점유로 악의의 무단점유를 한 거냐.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이 집을 건설했을 때 아니면 갖고 있을 때 남의 땅을 알고 이 집을 갖고 있었냐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 리스크. 자,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해서 20년이 요 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기점. 요 기점이 20년인데 20년 완성일인데 점유 진행 중이죠. 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20년이 됐어. 근데 이때가 위험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년, 10년이라는 거는 강산도 변화죠. 그죠? 근데 20년이 지나면 그 소유자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돌연 사망을 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사이에 19년 차에 뭐 본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땅을 매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21년 차에 매도를 했다. 그럼 나는 21년 차에 매도한 이후에 만약에 그걸 인지했다. 남이 매도 매수를 한 거, 그 노는 땅을 매도 매수한 거 티가 안 나죠, 잘. 건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다시 20년의 소멸시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쭉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20년을. 2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표적인 부분, 알기 쉽게 설명 부분이 상당히 인터넷에 미흡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효 완성 직후 즉시 가처분과 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3자로서의 소유권 이전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셔서 점유취득 시효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진행 시 주의사항. 임계점의 소유자 변동. 아까 전에 말한 그 20년의 임계점. 20년이 지난 후 등기 전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가 왔을 때 그 소유자에게 내가 20년 동안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등기 전 가처분은 필수적인 선제 조치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중요성. 과거 20년의 점유 개시 시점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내가 그동안 냈던 재산세, 각종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거 위성 항공사진, 담장의 위치 등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확보를 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법원에 그걸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20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매수자도 이 부분을 매도자에게 정확히 요구를 해야 되겠죠. 20년간의 자료를 달라. 물론 20년간의 매달 청구되는 종이를 갖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국전력이나 한국수자원공사, 그러니까 만약 거기가 지하수를 쓰고 있었으면 수자원공사에게 청구가 안 되겠죠. 상수도가 아니면 그거는 전기는 그 쓰고 있을 테니까 전기랑 그 다음에 재산세네요. 그래서 해당 군청, 시군구청에 재산세 납부 내역을 20년간 그 다음에 또는 전기세 납부 내역 또는 상하수도 납부 내역 이런 부분들을 20년간 해당 주소지로 발행이 된 것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 하에 매매를 하시면,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매수자가 아까 말한
슬라이드 넘어갔을 때 등기 전 매도에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서 전 점유자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제가 얘기했는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필수 증거, 항공위성사진, 점유지의 경계와 건물의 존재를 연도별로 입증할 수 있는 항공위성사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세, 종부세 납부 내역, 소유유사를 가지고 관리했음을 입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접지 거주자 확인서, 20년간 평호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인접지에 사람들의 증언서도 함께 첨부하면 더 확실해지겠죠. 바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 사람 20년간 사용하고 있었어. 뭐 확약서, 뭐 증언서 비슷하게 해서 서명하고 날인을 받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장에 첨부를 시키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요금 영수증, 실제 거주 및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부가자료, 지적도 및 경계 측량, 현재 점유 경계를 명확히 특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소송 자료에 입증을 하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주점유에 해당이 돼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당한 점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권 보호의 시작이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상세한 거는 본인이 수임한 법률 전문가나 그다음에 또는 관계관청에 명확하게 문의를 하셔서 한 번 더 본인의 처한 상황과 본인이 처한 매수할 물건의 물건지에 대한 상황 이런 걸 정확히 분석하셔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 만드는 좋은 영상 앞으로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